안녕하세요. 이제 막 두 돌 지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열혈 육아 맘입니다.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여 아이를 키우는지라 힘들면서도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남편과의 만남은 제가 남편이 운영하는 가구회사에 격리로 들어가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처음엔 사장님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열정이 있는 그의 모습에 반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오갔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에 시댁의 반대는 어마어마했어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저와 제 동생 두 남매를 키우셨기에 힘들게 사셨거든요. 남동생은 공부를 그렇게 시키고 유학까지 보내놨으면서 왜 그 집딸은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시켰다니? 네가 그 경리 나부랭이랑 결혼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 좋은 대학교 보내고 잘 되라고 뒤에서 서포트 해준 게 누군데 그래? 엄마 마음 알아요. 근데 결혼은 내 의사로 결정하는 거잖아. 누구보다 마음 따뜻한 여자야. 엄마한테도 잘할 거고. 나한테 잘하는 게 뭔데? 집안 빵빵하고 내조 잘하고 예단 잘해오는 게 나한테 잘하는 거라고. 아휴, 속상해 정말. 내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윤비 받아줘. 윤비도 아마 엄청 잘할 거고 나도 중간에서 진짜 잘할 거니까. 너의 뒷배경이 되어줄 와이프가 중요한 거지. 나한테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하니? 아들 키워봤자 진짜 소용없다더니. 귀하게 키운 아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에게 장가 보내는 것이 내심 못마땅했던 어머니였지만 아들의 완강한 의사표시에 결국 두 손 두 발 닫은 시어머니였어요. 그렇게 시집을 간 첫날 이바지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팽개치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에 이번 인생 정말 힘겹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었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이었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이런 시집살이는 정말 힘들겠다고 생각이 들 만큼 고달픈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이바지 음식 해온 꼬락서니 보소. 올게. 이건 아니지 않아? 아무리 없이 살아도 이 정도 돈은 써야지. 이런 집에 시집 오면서 너무 아낀다. 이래서 급이 맞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하는 건데. 솔직히 내 동생 학벌에 외모에 능력이면 전문직 여성들이 줄 섰어. 근데 그런 남자랑 결혼한 올케가 겨우 이런 걸. 아휴, 누가 먹는다고. 치워. 아니 이거 일하는 아주머니 드리면 되겠다. 뭘 보고 자랐어야 이런 것도 준비하지. 너 친정에서 이런 거 할 때 친정엄마가 이렇게 가져가라고 하디? 그 밥 맞아. 현우 씨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이 집 음식들을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누가 그래? 내가 이딴 음식을 먹을 것 같아? 우리가 재벌은 아니다만 그래도 준재벌급인 거 모르니? 알아서 눈치껏 잘하란 말이야. 알겠어?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 한순간이니까 한시도 긴장 풀지 말고 우리 비에 맞춰야 할 거야. 어머님, 그래도 음식인데 이렇게 내팽겨치는 건 아니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지. 이렇게 하시나요? 너, 나 가르쳐? 나 그 당시에도 대학까지 나온 여자야. 요즘 시대에 대학 안 나온 네가 날 가르칠 군번이니? 입 다물어. 눈치가 없으면 말이라도 잘하던가. 입만 열면 하여튼 전할리라니까. 없이 살면 고분고분하기라도 해야지. 한 번은 눈 감아주지만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입 열다간 너 내 손에 끝장날 줄 알아. 내가 왕년에 아주 무서웠어. 시어머니는 제가 한마디라도 하려고 치면 대학을 운운하며
제 입에 자물쇠를 채워버렸어요. 그리고 결혼으로 인해 잠시 2달 동안 휴직 기간을 가졌는데 그 2달은 시댁에 매일같이 불려다니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했답니다. 모든 시어머니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어머님은 제가 남편 덕에 사는 꼴은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 역시 절대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님은 저를 그런 여자로 몰아가며 늘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게 특기였어요. 너 어려서 이런 거 많이 해봤다고 했지? 오늘 저거 커튼 다 빨고 우리 봉순이 목욕까지 시켜라. 우린 백화점 다녀올 테니까 알아서 눈치껏 청소해놔. 오늘 일부러 아줌마도 안 불렀으니까 어디 한번 그 집안일 솜씨 좀 보자. 네가 우리 아들을 받들어 모실 수 있는지 내가 눈여겨볼 거니까 꾀부리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할 거야. 그리 알고 우린 갔다 오마. 내 방도 깨끗이 치워놔. 나 먼지 알 털이라도 있으면 재채기 하니까. 이게 네 주제니까 주제 파악하면서 하렴. 지 주제에 이런 집이 가당키나 하니? 나 같으면 맨날 아침마다 문안 인사 올리면서 절을 하겠어. 네 팔자 얼마나 폈어? 이걸 저 혼자 다요? 게다가 전 강아지 알레르기까지 있어서 강아지 목욕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건 하는 데까지 할게요. 강아지 알레르기 있는 건 네 사정이고 하라면 할 것이지 말이 많아. 너 우리가 누군지 잊었어? 너같이 하찮은 애가 말대꾸할 사람이 아니라고. 우린 너랑 근본부터가 달라. 태생이 다르다는 거지. 옛날로 치면 우린 양반, 넌 노비랄까? 형님, 말 조심하세요. 노비라뇨. 그리고 제가 현우 씨 보고 결혼한 거지. 이 집안 보고 했나요? 요즘 시대에 진짜 웃기네요. 현우 씨 어머님이고 누님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다만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작작 괴롭히세요. 웃겨? 계속 웃으면서 해봐 그럼. 너 우리 현우랑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 말에 복종해야 할 거야. 네가 그거라도 안 하면 어쩔 거니? 하여튼 주제에 남자 하나는 잘 물어서 팔자 피려고 했나 본데 우리 집을 만만히 봤으면 큰 오산이다. 둘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시집살이는 대단했어요. 남들이 봤을 때 답답해 보이시겠지만 이때는 그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잘 보여서 남편과 함께 가정의 평화를 찾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단언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저렇게 시어머니가 불러서 청소와 강아지 목욕을 시킬 때면 이상하게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늘 전화가 왔었고 시댁에 와 있다고 말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파악이 되는 것처럼 제 남편은 알아서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러주기도 하는 센스를 보여줬어요. 정말 중간에서 잘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노발대발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전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또 욕 한 바가지를 들어야 했어요. 내가 너 보고 하란 청소를 네 남편한테 고자질해서 사람을 보내게 해? 우리 멍순이가 얼마나 손을 탔는데 남의 식구한테 목욕을 맡겨? 너 이제 보니까 없이 살아서 지질이 궁상인 줄만 알았는데 엄청 영악하구나. 이 못돼 처먹은 것. 너같이 머리 쓰는 여우들 내가 아주 잘 알지. 너 같은 앤 두고두고 혼쭐 내줘야 해. 알아? 우리 집을 만만히 보고 남편에게 고자질을 하다니. 너 같은 애가 제일 무서운 거야. 어떻게 현우한테 고자질을 할 수가 있니? 너 진짜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고자질한 거 아니고요. 현우 씨가 알게 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던 남이 하던 해놓으란 대로 해놓으면 된 거 아닌가요?
결국 멍순이 목욕 잘 됐고 어머님이 말하던 집 청소 다 된 거잖아요. 왜 이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너 같은 애가 우리 현우를 만났으니 내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이런 큰 집에 네가 가당키나 하니? 네가 두 손 들고 이 집 나갈 때까지 우린 가만 안 있을 거니 그리 알아. 내가 애비 없이 얼마나 잘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니깎게 스틸을 해? 어머니가 아들이 행복한 길을 바라야죠. 어떻게 아들 인생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요? 그만 좀 하세요. 이게 우리 엄마를 가르치네? 너 말로 해서 안 되겠구나. 너 같은 건 혼 좀 나야 돼. 오늘 어디 나한테 한번 당해봐. 전 그날 신우이에게 머리끄덩이까지 잡혔답니다. 절 그냥 호구로 하는 시댁 식구들이었고 전 그 길로 시댁을 뛰쳐나갔어요. 남편 또한 이 소식을 듣고는 신우이와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쳤고 결국 남편이 안 본다고까지 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과를 하였답니다. 맘 같아선 인연을 끊고 싶었지만 남편을 봐서 한 번만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비는 이것뿐이라고 말이죠. 다시 한번 제 몸에 손대면 저 정말 안 참아요. 이번에 이렇게 사과하셨으니 넘어가지만 다시 한번 그러면 저도 어떨지 몰라요. 그래, 알겠다. 우리 딸이 너무 섣부르긴 했어. 근데 사실 맞잖니?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하다고. 네가 자식 낳아봐라.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에휴, 말을 말자.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됐고, 어쨌든 현우한테 네가 말 좀 가서 잘 전달해. 너 때문에 사단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말이다.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건데 우리 집은 다 글렀어 정말. 시어머니는 사과를 그래도 했지만 정작 절 괴롭힌 시누이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받은 걸로 만족했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6살 차이가 났고 저와도 나이 차이가 났던 시누였기 때문에 저 나이에 시집을 못 가서 저렇게 노처녀 히스테리를 부리는구나 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 수양을 하듯 마음을 다스리며 살고 있을 때 외국으로 유학 간 동생이 귀국을 한다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우리 윤석이 귀국하는데 그래도 누나랑 같이 가서 배웅해줘야지. 아유, 윤석이가 몇 년 만에 나오는 거니? 이제 MBA까지 다 받고 끝난 거지? 국내에서 벌써부터 윤석이 스카우트 한다고 하더라. 이런 거 보면 너한테 참 미안하기도 해. 에이, 됐어. 어차피 난 공부랑 거리가 멀었잖아. 당연히 재능 있는 아들 몰아주는 게 정상이지. 난 괜찮으니까 나한테 미안해 안 해도 돼. 엄마는 없이 사는 형편에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윤석이 귀국하면 얼마나 철들었는지나 봐야지. 그러게나 말이다. 네 아빠도 이런 모습을 봤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래도 윤석이라도 공부를 끝마쳐서 다행이야. 엄마는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전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 만에 동생을 보게 되었고 학위를 밟느라 제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동생이었기에 정말 반갑기 그지없더라고요. 어느새 남자가 되어 훈남에 헌칠해진 남동생을 보니 기분이 좋았답니다. 동생 또한 오랜만에 저를 보고 나서 그런지 너무 좋아했고 제 옆에 믿을 만한 남편이 있는 것도 참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와, 누나, 진짜 시집 잘 갔다. 엄마한테 얘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누나 옆에 이런 듬직한 매형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전함, 우리 이제 남자끼리 술 한잔 하면서 자주 모이자고. 안 그래도 누나가 나랑 결혼해서 스트레스가 많거든. 에이,
매형을 모시고서라도 취연찮죠. 안 그래, 누나? 저도 이제 외국에 갈 일 없으니까 정말 잘 지내봐요. 역시나 남편과 동생은 잘 통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한국에 나오자 엄마 또한 너무 기뻐하셨죠. 혼자 시집을 가서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나마 옆에 동생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안도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전 몇 달 뒤 꿈에 그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고 친정엄마와 남동생은 너무나도 축하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신경 쓰지 않았죠. 임신했으면 입이 하나 더 느는 거 아니니? 아니 어차피 네 핏줄 섞인 거 내가 뭐 그리 달가워한다고 임신을 해? 로열 핏줄도 아니고 지뿔 없는 집안 출신의 애인데 아유 됐어. 애기 핑계대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 본데 큰 오산이다. 그러게 말이야. 누가 좋아한다고 입이 찢어지는 건지. 고모 노릇 바라지 마. 나나도 챙기기도 바쁘니까. 그래도 현우 씨 아이인데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저도 할머니 고모 노릇 바라지 않을 테니 그럼 저한테도 며느리 노릇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피차일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건 참아도 제 뱃속 애한테까지 출신이 어떻고 저쩌고 좀 아닌 것 같네요. 어머님네보다 잘 살진 않지만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모욕을 주시는지 정말 애당초 이해가 안 가네요.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누가 너 간다고 누나나 깜빡하냐? 이따 현우한테나 집에 들르라 그래. 너만 비추지 말고 현우 좀 보내란 말이야. 제 말에도 누나나 깜빡 않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임신하고 몇 달을 안 찾아뵙다가 어머님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를 불렀고 그 뒤에 역시나 임신한 몸으로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갑자기 아줌마가 못 온대지 뭐니? 그럼 누가 해? 내가 해? 네가 해야지. 난 이런 거 해본 적 없다. 우리 딸이 산낙지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네가 좀 손질해봐. 넌 이런 거 많이 만져봤을 거 아니냐? 아유 징그러워. 얘 뭐해? 얼른 손질해. 임신한 절 불러다가 산낙지 손질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 입덧 심해서 낙지 근처도 못 가요. 못하겠네요. 옛날엔 그런 거 다 참고 견뎌냈어. 임신 너만 한다니? 뭘 그리 유난이야? 당장 가서 손질해. 손질 안 하면 못 나가.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를 절대적으로 못 나오게 하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토악질을 하며 손질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엮이지 않으리라고 다짐도 다짐하였어요. 남편에게도 당분간 시댁과 연을 끊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남편도 일련의 과정들을 아는지라 가만 안 있겠다고 하는 걸 제가 기어이 말려 참게 했답니다.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이니 그러고 싶진 않았거든요. 아유, 출장 날짜가 잡혀버렸네. 이번에 내가 중국에 가서 미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당신 설마 이때 애가 나오진 않겠지? 가뜩이나 미안한 게 많아서 내가 꼭 옆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해외 미팅권이라 꼭 가봐야 할 것 같아. 에이, 알지. 내가 당신 일하는 거 왜 모르겠어. 나도 해봤던 건데 괜찮아. 아직 2주나 남았잖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와. 당신이 일을 해야 나도 마음이 편하지. 우리 아가가 기다려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몸 조심하고, 알겠지? 출산을 2주 남긴 시점, 남편이 급하게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양수가 터져버렸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도 없었고 어차피 기뻐해주지 않을 걸 알기에
출산을 할 때도 굳이 시댁에 알리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시어머니는 출산하고 조련에 갔다 온 저를 초대하여 출산 축하상을 차려준다며 180도 바뀐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게 뭔 일인가 싶었어요. 처음으로 받는 황송한 대접이었기 때문에 제 어안은 벙벙해져만 갔죠. 아유, 우리 며느리 하나뿐인 우리 손자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마음은 안 그런데 너한테 이런저런 상처 준 것 같아서 미안해. 애 아빠도 없이 혼자 출산하느라 힘들었지?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럼 갔을 텐데. 친정도 멀리 살잖니. 그래도 너무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밥상 차려봤다. 아줌마가 도와줬지만 그래도 내가 엄청 준비한 거야. 나한테 섭섭한 거 많았지? 며느라, 그간 미안했다. 어서 먹거라. 우리 손주까지 낳은 몸인데 귀하게 내가 대접해야지.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좀 의아하긴 하네요. 손주 별로 바라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러는지 물어볼게요. 뭘 왜 그래? 생각해보니까 우리 하나뿐인 조카를 낳아준 몸인데 우리가 너무했다 싶어서 그래. 의심하지 마. 그리고 나도 그동안 미안했어. 아유, 내가 일도 그렇고 나이도 많잖아. 그래서 좀 괜히 그런 게 있었나 봐. 이해해 줄 거지? 우리 윤미는 착해서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럼 그렇고 말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모든 묵은 감정들은 다 풀어내자. 쥐뿔 없는 며느리 노예 취급한 시모가 출산 축하상 준비했다며 절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사죄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던 터이고 호르몬의 영향인가 그 미안하다고 하는 말에 눈물이 터져 버렸답니다. 그렇게 눈물을 대차게 흘리고 저 역시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출장 다녀온 남편이 진수성찬을 보고 시모와 시누이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객소리 나게 우지끈 말로 밟기 시작했어요. 전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황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었답니다. 남편은 말로 밟는 게 뭔지 보여주듯 시누이와 시모에게 저 대신 엄청나게 퍼부어 주었고 시어머니는 당황 그 자체였답니다. 내가 헤어지라고 했지? 애엄마 불러다가 지금 이제야 용서를 구하는 거야?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말이 다 안 나와. 누나 당장 사죄하고 절대 만나지 마. 내가 윤미 볼낯이 없어서. 그러니까 당장 헤어지라고. 너 왜 그러니? 네가 동생이면 오히려 누나를 잘되게 밀어줘야지. 지금 누나 보고 헤어지라고 하는 거야? 절대 안 돼. 네 누나 이제 40이 넘어서 그런 남자 언제 만나라고 그래? 윤미랑 너 그리고 사돈어른만 눈 감아주면 다 문제될 게 없는 일이라고. 제발 양심이 있어야지. 누나가 어떻게 그런 어린 남자를 만난다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진짜 내 얼굴에 똥칠 마. 제발 한 번만 봐줘. 그래, 말 나온 김에 내가 진짜 이렇게 빌게. 사실 나 윤석 씨 만나고 있어 올케. MBA도 마쳤겠다. 아주 대단한 사돈 총각이더라. 나이도 어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도 뚜렷하고 이곳저곳에서 능력을 발휘 중인 거 보니까 내 사익감으로 딱이야. 겹사돈 그까짓 거 뭐 난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애미야, 네가 잘 좀 밀어줘라. 미치셨어요? 제 동생이 몇 살인 줄이나 아세요? 지금 형님이랑 나이 차이도 나이 차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밥상을 차려서 절 달래주려고 하신 거군요.
진짜 가증스러워요. 제 동생도 이 모습을 아나요? 형님 본 모습 말이에요. 전 반대입니다. 미안하다, 유미야. 진작 알았고 누나한테 절대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하자고 자꾸 처남한테 들이대는 모양이야. 내 손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누나가 포기가 안 되나 봐. 진짜 미안해. 내 누나지만 창피하고 염치 없다. 누나도 이제 그만 좀 해. 제발 그 나이 먹었으면 양심이 있으라고. 엄마도 더 이상 그만 부추겨요. 내 사전에 둘의 결혼은 없으니까 그리 알아. 이렇게 밥상을 차리고 가증쇼를 한 것은 알고 보니 신우이와 제 남동생이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제 남동생은 그 누구보다도 제가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우이가 제 신우이인 걸 몰랐고, 이걸 알게 될 시 당장 남동생이 헤어지자고 할 것 같으니 저한테 이런 연막 작전을 펼친 겁니다. 남동생 측에선 가볍게 만나보는 중이었지만 나이가 있는 신우이는 능력 있는 남동생과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그로 인해 계속해서 결혼 얘기를 꺼내는 중이었나 보더라고요. 남동생이 제 남편에게 연애 상담을 하면서 그 상대가 본인 누나란 걸 안 남편이었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당신이 나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나한테 천한 노비 출신 어쩌니 해놓고 내 동생이랑 결혼을 해? 웃겨 진짜. 당장 가서 헤어지라고 할 거고 모든 거 다 폭로할 거야. 그럼에도 당신과 결혼한다고 하면 내가 이 집에 더는 못 살아요. 예, 미안했다니까. 그런 사람이 네 남동생인 걸 우리가 알았겠니? 한 번만 봐줘라. 우리 손주랑 네 남편 생각해서. 제 동생을 생각해서 파탄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해야겠네요. 절대 허용할 수 없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 안 돼요. 나 윤석 씨 없으면 죽어. 내가 어디 가서 그런 남자 만나겠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사랑이 중요하지. 내가 앞으로 형님으로 단단히 모실게. 그러니까 제발 내 결혼 적극적으로 지지해줘. 미쳤네. 양심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그것도 내 동생이랑?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고 싶어요? 와, 진짜 이런 인간인 줄 몰랐네. 내 동생이 미쳤다고 12살이나 많은 아무것도 없는 노처녀한테 장가를 가겠어요? 그러라고 우리 엄마가 공부시켰는 줄 알아? 아니 솔직히 12살 많으면 어때? 착하면 그만이고 내 동생 생각해주면 그만이지. 근데 본성 어디 가겠나요? 내가 인격을 아는데. 제발 부탁이다. 네가 힘 좀 써줘. 우리가 잘못했다니까. 내 딸 이렇게 노처녀로 늙어 죽게 할 거야? 너만 돌아서면 돼. 아 진짜 양심 좀 챙겨. 지금 윤미한테 이럴 게 아니라 엄마는 누나 설득해서 처남이랑 못 만나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에휴. 전 그리고 그 몸을 이끌고 당장 친정으로 향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내 편이라지만 그래도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엄마의 평생을 다 바친 동생을 그런 여자와 결혼을 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고, 친정에 도착한 후 이 모든 사실을 폭로했답니다. 동생은 펄쩍 날뛰며 손사래를 쳤었고, 더 대박인 건 신우이가 나이도 8살이나 속였다고 했어요. 남동생은 신우이의 본 나이를 듣자 놀랬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던 신우이라는 사실에 더 치를 떨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남동생은 마음이 그리 크지 않았던 터라 정리가 빨랐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꾸 결혼하자는 신우이에게 지금은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집을 가려고 했던 신우이였던 거예요.
와, 진짜 몰랐어. 아니, 어떻게 나이까지 속이냐? 내가 누나 신우인 걸 알았으면 진작 안 만났지. 미안해, 누나. 네가 뭘 미안하냐. 알고 만난 것도 아닌데. 그래도 너도 감정이란 게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잔 아니야. 난 그 여자의 본성을 다 알고 있어서 하는 말이고 널 위해서 그래. 그러니까 판단은 네가 잘했음 해. 참, 진짜 아휴, 결혼할 때부터 대놓고 내 앞에서 너를 쥐잡듯 잡던 사람이 우리 아들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미쳤네. 내가 윤미 신우의 성격을 잘 알아서 그래. 결혼식에서도 얼마나 나를 하찮게 여기던지. 근데 그런 인품을 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올 생각을 해? 나이도 많아가지고 도른 거 아니니? 엄마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허락 못한다, 윤서가. 절대 안 돼. 엄마, 나도 안 가요. 가뜩이나 갑자기 결혼 얘기하고 부담스러웠던 참이었어. 내가 무슨 결혼이야. 더 이뤄야 할 게 많은데. 그렇게 동생은 신우이에게 이별 통보를 하였고, 신우이는 마지막 하나 남은 결혼의 희망이 사라지자 울며불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답니다. 그 모습에 정말 이가 갈리고 역시나 천성은 못 숨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쩜 저리 양심이 없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행동을 보니 역시나 싶어 이 결혼을 반대한 죄책감은 사라지더라고요. 사람으로서 역시 최악이었거든요.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그렇게 양심 없게 나이까지 속여가면서 젊은 남자 꼬시래요? 참나, 주제를 알아야지. 아, 형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인 거 알죠? 주제 파악하세요. 어디 할머니 같은 사람이 앞길 창창한 젊은이랑 말이 되나요? 뭐? 네가 감히 나를 훈계해? 노비 같은 게 어디서 나이 가지고 함부로 나한테 막말이야? 너 나한테 혼나 볼래? 또 머리끄덩이 잡게요? 역시 천성 안 변한다더니. 내 동생이 당신이랑 헤어지기 천만다행이지. 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꾸 결혼에 집착하는 게 이상했다고. 본인은 이제 막 사이 초년생인데 어쩜 그렇게 몰아붙이는지 이해가 안 갔다고 하던데. 만난 지도 얼마 안 된 사이에 이 남자 아니면 평생 못할 것 같았나 보죠? 시집을 그렇게 가고 싶으면 성격이나 고치세요. 윤매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진짜 내 누나지만 수치스럽다. 내가 이제 처남 얼굴을 어떻게 봐? 나이까지 속이고 결혼을 하려고 하다니 진짜 미쳤지. 그렇게 시집 가고 싶으면 윤미 말대로 성격이나 좀 고쳐. 본인을 돌아보란 말이야. 이것들이 쌍으로? 감히 네가 나를 가르쳐? 현우까지 네 편 만들었다 이거지? 너 윤석 씨 누나만 아니었음 가만 안 뒀어.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어디 한번 맘대로 해봐요. 또 손대면 그냥 경찰에 고소해 버리라니까. 인간 같지도 않아 정말. 나 진짜 윤석 씨랑 결혼하고 싶었단 말이야. 내 이상형이었다고 지적인 훈남. 게다가 앞날 창창하고. 근데 왜 못하게 하냐고.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모시고 살게. 형님이라고 대접도 할 거야. 그러니까 딱 눈 한 번 감아줘. 신우이는 사이코처럼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화내다가 하며 반복을 했고 마지막에 제가 진절머리를 쳐대며 싫다고 하니 이젠 안 되겠는지 결혼이 틀어지자 저를 몰아세우며 막말을 했고 역시나 저런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렇게 남편에게 시댁과의 연을 완전히 끊고 싶다고 말을 했고 남편 또한 이 모습을 모두 보고 본인도 시댁과 손절하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본인 가족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남편이었던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진절머리가 나면서 아이마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댁에게 손절을 선언했어요. 내가 아들이 둘도 아니고 오직 너 하나인데 어떻게 우리를 안 본다고 하니? 그 망할게 너한테 우리 보지 말라고 해? 내가 싫어 이제. 윤미한테 미안하고 염치 없고 진짜 싫으니까 다신 연락 마요. 정말 정 떨어져. 누나 때문에도 창피하고. 너 걔랑 당장 이혼해라. 우리 딸 결혼도 파투내고 저 망할게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고. 당장 이혼하고 헤어져. 다시 우리 원래 아들 현으로 돌아오란 말이야. 너 정도면 제가 더 충분해. 이제 우리 딸 결혼도 망했는데 너라도 더 좋은 혼처 잡아서 결혼해야지. 내가 우리 아들 인생 더 대박나게 해줄 거니까 당장 이혼하고 돌아와라. 우리가 받아줄게. 그만해요 진짜. 진절머리 나니까. 마지막이라고 하고 온 거고 다신 연락 마세요. 어차피 이사단 아니었어도 윤미한테 그렇게 막말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거 보고 저 역시 손절할 기회만 엿보고 있던 거니까 그렇게 노여 안 하셔도 돼요. 시댁에선 어처구니 없게도 이제 될 대로 되라 싶었는지 제 남동생에게 혼인 빙자 사기로 고소를 하겠다며 막말을 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였고 남동생 또한 오히려 자기에게 8살이나 속이고 접근 후 결혼을 하자고 한 것을 가지고 혼인 사기로 엮는다고 얘기를 하였어요. 그렇게 하자 시댁에선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답니다. 그 일이 시댁과의 마지막 사연이에요. 남편은 그때 이후로 절대 시댁과는 연락을 잃지 하고 있지 않고 저 역시도 아이의 육아에만 열중하고 있어요. 건너 듣기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직까지 본인들이 최고인 줄 알면서 동네에서 특이한 모녀로 손꼽힌다고 한답니다. 시어머니인 시누이를 시집 보내기 위해 이곳저곳에 혼처자리를 묻고 다니지만 이미 소문이 파단 모녀였기 때문에 좋은 선자리가 들어올 일 만무했어요. 남편도 시댁의 도움 없이 본인 힘으로 자수성가를 했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댁 쪽에서 돈에 있어서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터라 간간히 시누이가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칼 같은 남편이었기에 그 모든 말들을 무시하고 있고요. 저 역시 아직까지 저를 노비 취급한 시댁이 용서가 되지 않네요.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 행동들을 가끔 돌이켜보곤 하는데 가끔은 피식피식 웃음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에게 열중하는 삶을 살다 보니 오히려 아픔을 빨리 치유한 것 같네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워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정신이 건강하게 말이죠. 제 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이 늘 잘 되시라고 소망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었는데 한순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남편이 제 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되었는데요. 20대 초반인 젊은 나이에 만나서 양가 부모님 결혼 허락을 받고 앞만 보며 달려왔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재산이 많지 않은 저희 집안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처음엔 반대를 했었지만 남편의 확고한 결정에 시부모님께서도 마지못해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어떻게 지나갔을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고
딸 하나 낳아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의 등살에도 남편과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저를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해 서럽고 상처받았던 적들도 정말 많았었지만 전부 참아왔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도 많이 흘렸었는데 매도 맞으면 적응이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댁의 모진 말들도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더군요. 한기로 흘러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걸 터득하게 되었던 거죠. 무조건 시부모님이 하는 말씀에 토달지 않고 네라고만 대답한다면 문제될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항상 얼굴만 보면 잡아먹을 듯이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던 시모도 오뚜기 같은 저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30대까지는 시부모님의 말에 굽신거렸었는데 40대가 넘어가면서 저도 어느 정도 머리가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부모님이 예전과는 다르게 작아 보여서 그런 건지 처음에는 무섭게 다가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린아이가 생떼 부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불쌍해지면서 안타깝게 느껴졌고 저 또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시부모님의 말을 받아칠 정도로 성격도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숱한 역경을 이겨내며 남편과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찾기 위해 달려왔었는데 전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무방비 상태에서 남편이 제 손을 놓고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빚도 없이 아파트 하나 장만해서 제 딸도 유학까지 보낼 정도로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배달을 하러 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죠. 저희 부부는 구두방을 운영했었는데요. 단골 손님이 수리를 맡겼던 구두 손질이 끝나서 손님께 찾으러 오시면 된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당장 신어야 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배달을 부탁했었어요. 보통은 배달 대행을 불렀을 텐데 단골 손님이라는 이유 하나로 남편이 직접 배달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별일 없을 줄 알았었고 동네 근처라 금방 다녀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때 저에게 다녀오겠다며 웃어주었던 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다는 전화에 급하게 병원을 찾았지만 남편은 저와 작별 인사조차 나눌 시간도 주지 않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지 않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열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시댁 식구들이 병원으로 달려오더니 어떻게 된 건지 이유도 물어보는 게 아닌 병원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시모의 거침없는 행동에 비명을 지르며 힘겹게 뿌리쳤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세상 떠난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지켜봤었기 때문에 남편의 고생을 시모도 전부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머리채를 잡는 건 너무하다고 느낀 저는 그동안 화 한 번 안 내고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던 분노가 결국 터져 나왔어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다. 쥐뿔도 없는 집안 탓에 지금까지 죽어라 고생만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건데 네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이게 제 탓이라고요? 이 사람이 돈을 악착같이 벌었던 이유가 뭔데요? 빈대처럼 들러붙어서 어떻게든 베껴 먹으려고 항상 잔머리 굴린 어머님이 제일 문제 아니에요? 저희 좀 편하게 먹고 살고 싶어도
어머님이 돈 버는 족족 찾아와서 이 사람을 따로 불러 항상 뜯어갔잖아요. 저랑 결혼해서 이 사람이 고생하는 거라며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시도 때도 없이 돈 뜯어가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난리치고 싶은 거. 그동안 상아 아빠가 참아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모른 척 했던 거라고요. 제가 끼어들면 무조건 집안 싸움 나게 되는 일이니까요. 어머님만 돈 뜯어갔어요? 아버님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서방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가족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냐고요. 나 참, 아주버님이 원해서 한 거잖아요. 안 빌려주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건데 왜 이 사람 탓을 하세요? 그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봤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어찌됐든 아주버님이 세상 떠났으니 앞으로 형님이 아버님, 어머님 모셔야 하지 않겠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래, 둘째 너 말 한번 잘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내 아들 데리고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세상 떠난 내 아들을 대신해서 그동안 받아왔던 것만큼은 해줘야 하지 않겠어? 자식이 떠난 아픔이 얼마나 큰데 돈이 문제야? 이 정도로 끝내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 누구 때문에 내 아들이 떠났는지 평생 죄책감 느끼면서 살라고? 정말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눈 감은 이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이 하고 싶어요? 결혼 초에 저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땡전 한 푼 지원해주지 않았었고 저희 둘이 풀 대출받아 집 하나 구해서 보란 듯이 잘 살아보겠다고 이악 물고 지금까지 버텨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 뜯어낸 게 누군지 제가 두 눈으로 전부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보고 지금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이어받으라고요? 당신들이 이러고도 가족이야? 세상 떠난 이 사람 앞에서 돈 얘기 말곤 할 말이 없는 거냐고. 아픔보다는 돈 줄 사람이 없어진 게 마음이 아픈 거겠지. 더 이상 당신들과 연관 짓고 싶지도 않고 이 사람이 힘들게 땀 흘려 번 돈 단 한 푼도 줄 수 없으니까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당장 나가세요.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는 당신들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거라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더는 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불안감 때문인지 슬픔은 잠시였을 뿐 저에게 돈 말고는 다른 얘기나 위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해왔던 것만큼 제가 두 발로 뛰어서 시부모님이 그동안 받아왔던 것만큼은 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을 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죠. 제가 이성을 잃어 난리를 치자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신 나간 여자처럼 보여서 놀랐는지 자리에서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아예 집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 소식을 해외에서 유학 중인 제 딸에게도 알리게 되었어요. 중요한 시기였던 제 딸한테 정신적 충격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이 됐었지만 장례식은 와야 할 것 같아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남편의 장례식인데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서로 조심해야 될 상황에 되려 장례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 말 안 들려요? 장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부의금 하면은 왜 손을 대는 거예요? 이러려고 연관도 없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왜 연관이 없어? 오고 가다가 만났던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을 내가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 이것도 내가 일일이 다 전화했으니까
내 얼굴 보고 와준 건데 당연히 부의금함에 있는 내 몫은 챙겨가는 게 맞는 거잖니.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도 엄마한테 마지막까지 효도하고 떠난 거 봐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야. 정신적으로 힘든 거 그래도 내 지인들이 위로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부의금도 없었으면 나는 벌써 실신했을 거라고. 당신 은근슬쩍 내 지인 거 챙겨가는데 돈 문제로 얼굴 붉히지 말자고. 당신 지인들 거만 챙기면 되지. 왜 내 걸 눈독 들여? 뭐야? 한두 개 가져간 게 아니네. 얼마 전에 당신이 나한테 돈 빌려갔잖아. 하도 안 갚아서 오늘 좀 가져가겠다는 건데 왜 다시 도로 가져가? 여기서 계산 끝내면 좋잖아. 일단 누가 왔고 얼마를 했는지 내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집에서 줄 테니까 일단 돈부터 챙기라고 몇 번을 얘기해? 너는 몇 명 안 왔니? 제 지인들은 많이 바빠서 생각보다 적게 왔어요. 이걸로 만족해야죠. 볼일 대충 끝났으면 저는 집에 잠깐 들렸다 다시 올게요. 내일도 있잖아요. 그래도 장례식 가는 동안 뽑아 먹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뽑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장례 끝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단 전화 한 통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야죠. 예, 여기 있는 부의금 중에 너랑 네 아들 보고 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내가 다 가져가도록 하마. 원래 오늘이 용돈 받는 날인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이거라도 챙겨가야 하지 않겠어? 너희 시애비랑 알아서 나눠 가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내일부터 들어오는 부의금으로 장례식 비용 처리하면 되잖아. 거기에서 내 사람들 건 빼고 너 보고 오는 사람들 걸로 처리한 뒤 남은 건 자비로 알아서 해결하거라.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해주는 시애미가 어디 있니? 돈 때문에 하도 신경을 많이 썼더니 배고픈데 한 숟갈 뜨고 들어가야 되겠다. 당신이 운전할 거지? 육개장엔 소주를 안 먹을 수 없지.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에서 보인 행동은 친아들이 아닌 것처럼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만큼은 조용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보인 행동들을 봤을 때 인간 취급을 해줄 수는 없었어요. 동물보다 못한 취급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고 서로 웃고 떠들며 지금의 시간을 즐기면서 돈 얘기만 꺼내는 그 인간들의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 한가득 담은 육개장 그릇을 들어 순식간에 시댁 식구들을 향해 뿌려 버렸습니다. 멀건 육개장에 온몸에 튀어버린 시부모와 동서내외는 경악을 했지만 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소주병을 들어 당장 나가라고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분노한 모습을 보고 급하게 돈만 챙겨서 도망을 치려 하길래 맨발로 정신 나간 여자처럼 그 인간들을 뒤따라 가려 하자 지인분들이 저를 붙잡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본 터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며 가슴을 내리쳤어요. 그래도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데 돈부터 챙기려 드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일어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로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딸이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내었고 그래도 제 옆에 딸이 있다는 거에 너무 든든했었습니다. 그렇게 딸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장례는 다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남편을 화장터에서 화장을 한 뒤 납골당에 안치시킨 후
힘들었던 시간들을 겨우 끝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 첫날에만 많은 돈을 챙긴 뒤 다음 날부터는 아예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은 납골당에 앉지 않은 날에도 아예 오지 않았었어요. 부모라는 사람이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데 돈만 챙겼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었죠. 그날 이후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고 얼굴 볼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걸 정리한 뒤 시댁 식구들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고 남편과 오랜 시간 함께 일을 했었던 수제 구두 매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다시 해외로 가기 전에 옆에서 같이 일 처리를 도와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줬어요. 배우는 건 한두 끝도 없다고 제 딸은 6년간 전문가 과정을 밟은 IT 업계에서 꽤 인정을 받은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좀 더 넓은 세계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었는지 유학 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 한국으로 다시 귀국해서 저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온 딸은 세상 떠난 저희 남편과 똑 닮았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런 딸이 제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구두방을 정리한 뒤 부동산에 내놨던 집만 처분하면 되면 끝나는 거였는데 어느 날 볼일을 끝낸 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 순간 시댁 식구가 떡하니 집에 들어앉아 있었어요. 남편 잡아먹고 무슨 염치로 여길 들어오니? 너 생각보다 일 처리를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더라. 구두 매장 벌써 처분했다며? 그 돈 혼자 꿀꺽하게? 그리고 이 집도 우리와 한마디 상의 없이 부동산에 내놨던데 내 아들이 그동안 힘들게 벌어모아 장만한 이 집을 그냥 가져가겠다고? 네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아유, 간만 배 밖으로 나왔겠어요? 아주버님 세상 떠나고 이제 두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 받아치기까지 하잖아요. 아주버님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세상을 떠났겠어요? 겉으론 착한 척하면서 속으론 어머님한테 욕을 한 바가지 퍼부었을걸요? 그런 가식적인 가면 그만 숨기죠. 주거 침입죄로 신고해야 정신 차릴래? 장례식장에서 덜혼난 것 같은데 오늘 마저 할까? 내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누구 하나 세상 떠나야 끝날 것 같지? 당신들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 떠난 걸 인정하지 않고 반성조차 없는데 내가 쓰레기 같은 당신들을 용서해 줄 것 같아? 이 집을 장만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었는데 아무런 노력 없이 가져가겠다고? 오늘 잘 됐네. 나도 더 이상 잃을 게 없는데 세상 떠날 각오로 당신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그거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뭐 어쩌게? 그걸로 우리 가족 전체 세상 떠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니?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이 집 명의 내 앞으로 돌려놔라. 구두 매장 처분했으면 그걸로 먹고 살면 되잖아. 이 집은 너한테 절대로 넘겨줄 수 없으니까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당장 내놓거라. 엄마, 저는 준비됐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계획한 대로 바로 작업 진행하면 되는 거죠.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으니까 말로 할 때 이 집 저희 엄마한테 줘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물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형수만 그동안 쌓인 게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간 얼마나 많은 불만들이 쌓였는지 알아요?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저 자루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따라주세요. 놀고들 있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순히 따를 것 같아?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도 두 눈 뜨고 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시몬은 더 이상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멱살을 잡아 세차게 앞뒤로 흔들었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저를 넘어뜨렸고 이미 이성을 잃은 시댁 식구들은 저를 향해 사정없이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몰매를 맞던 그때 작은 방 문이 열리면서 제 딸이 걸어 나왔어요. 그와 동시에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신고받아서 왔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길래 시댁 식구들은 모두들 당황해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현관문을 급하게 열었고 경찰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되자 제가 그 인간들에게 당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가족들끼리 잠깐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은 것뿐이라면서 신체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았었다고 경찰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가족들끼리 서로 의견 충돌이 있다 보면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갈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일로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을 오게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니? 아유, 별일 아니니까 그만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안일이니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원만하게 합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왔으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경찰들을 속이려 해요. 좀 전까지 당신들이 나를 몰매했잖아. 형님, 몰매라뇨.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접촉이었죠.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좋게 풀어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일을 크게 만든 게 누군데 지금 큰 소리예요. 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거라고 설명했죠. 이래서 사람은 혹시 모를 앞날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뱀 같은 열을 자를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게 된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거든요. 또다시 그 더러운 입으로 다시 한번 입 털어 보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모든 일처리가 끝났을 때 돈 욕심 많은 시댁 식구들이 다시 들어올 거라면서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CCTV를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딸의 말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던 건데 생각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시댁 식구들은 결국 본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있는 증거물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시몬은 이를 갈면서 저와 딸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쩐지 저 작은 방이 문이 잠겨 있길래 왜 그런가 했었는데 네가 들어가 있던 거였니?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완전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그런데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많이 놀랐거든요. 할머니가 우리 집을 밥 먹듯이 드나들었다면서요. 원래는 비밀번호를 바꾸려 했는데 그렇게 되면 밖에서 더 험한 꼴 당하게 될까봐 일부러 그냥 놔뒀었어요. 그래야 한 번에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경찰관님, 이번에 저희 아빠가 교통사고 나신 것도 다시 수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단순 사고인 줄 알았는데
글쎄 방 안에서 대화 나누는 소리를 엿듣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아빠와 연관이 있는 문제였더라고요. 녹음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 엄마도 들어보세요. 돈을 달라고 할 때는 살살 달래서 받아내야지. 무작정 손부터 내미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앞으로 몇십 년간은 충분히 받아먹을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다 망친 거라고.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당신이 무조건 받아내. 당신 실수 때문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잖아.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당신이 따라 붙으라고 한 거잖아. 그놈의 토막만 안 쳤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줄 텐데 계속 보채면서 따라다니니까 배달 가다가 우리를 따돌리려고 속도를 높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잖아. 이 집 이미 며느리 소유가 됐는데 어떻게 받으라는 거야? 왜 못 받아요? 어머님한테도 충분히 권리가 있는 거라고요. 착한 아주버님이 쥐뿔도 없는 형님 먹여 살리겠다고 악착같이 일하다가 이 꼴을 당한 거라고요. 그런데 엄마, 우리 정말 괜찮겠지? 이 사람이랑 나도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돈 좀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형이 자기는 돈으로밖에 안 보이냐면서 나한테 화냈던 게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이 난다니까요. 구두 매장이 잘 되니까 도움 좀 받으려 한 건데 너무 매몰차게 거절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 형한테 막말하고 몸을 밀친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나중에 문제가 커지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너 입 조심해. 쫄 거 없어. 어차피 장례 치렀고 경찰들도 단순 사고사로 처리했는데 누가 밝힐 건데? 우리는 그냥 뒤쫓아 간 것밖에 없는 거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이대로 조용히 넘어가면 좋긴 하겠는데 나중에 CCTV 확인하거나 그러진 않겠지. 당신이 화난다고 뒤에서 받아버리라고 막 화내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꼬인 거잖아. 어찌됐든 원인 제공자는 우리들이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우리들 뿐이야. 평생 입 닫고 살면 아무 문제 없어. 범인이 왜 걸리는지 알아? 사고가 난 현장에 궁금해서 꼭 나타나거나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 들어서 타인한테 얘기하다가 걸리게 되는 거야. 우리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고. 이게 지금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이가 구두 배달을 나갔을 때 당신들이 그의 앞길을 막았던 거야? 그래서 따돌리려다가 사고가 난 거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한테 돈을 뜯기 위해 접근했다가 거절하게 되자 화가 나 뒤쫓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시댁 식구를 따돌리기 위해 속도를 올리다가 결국 사고가 나게 된 거였어요. 녹음된 내용에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숨기려 했다는 거에 경찰들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 인간들을 경찰서로 연행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터라 다리에 힘이 풀려 버렸고, 자기 가족들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된 남편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그동안 숨기고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법적 처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가 났던 현장 근처에 CCTV 확인 결과 남편이 따돌리려고 속도를 높였을 때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던 시부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증거물들로 인해 본인들은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해를 가한 행동들과
남편을 세상 떠나게 만든 그 인간들은 징역을 면할 수 없을 거라고 변호사 상담으로 알 수는 있었지만 최대한 형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선처는 없을 거고 그 인간들이 평생 감옥에서 썩길 바랄 뿐입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남편이 이제는 마음 편히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평생 저와 딸을 위해 힘들게 살아왔던 남편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법적 처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